시바이누의 하루 사이 소각률이 3,600%가 더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사인데요. 그래서 시장 반응이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지난 24시간 동안 시바번 기준으로 해서 약 1억 8천만 개의 시바가 소각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몇 주 동안 진행된 걸 보면 하루 보통 한 10만 시바 내외였었는데 소각률이 진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소각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초기에 1경계를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총 410조 개의 시바를 소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소각률이 41%. 유의미한 수치죠. 제가 알기로는 민코인 중에서 이렇게 소각률이 높은 경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단히 유의미한 수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소각률이 높아졌고 전체적으로도 소각률이 높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시바이누의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시바이누가 단독 드리블로 지금 가격을 이끌어 나가고 그럴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보니까 오늘 주요 라지캡 알트코인들 가격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가격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올해 4월 달 정도의 가격표더라고요. 비슷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선혈이 낭자합니다. 피냄새가 자욱한데요. 이렇게 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셧다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들은 이번 12월에 연준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50% 정도 된다. 그러니까 53%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95%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락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많이 반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 비트코인을 오래 보유했던 옛날 화석고래들, 오래된 원시 고래들이 작년부터 해서 지금 올해도 계속해서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이면서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게 많이 증가하게 되니까 지금 시장은 엄청나게 눌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쇄될 거냐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모니터링 해야 되는 부분은 이 재무부 TGA 지갑에 있는 1.2조 달러 이것이 풀려나거든요. 이제 샷다운이 됐으니까 풀려나가는데 어떠한 속도로 풀려나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엔 이제 12월 1일이면 이건 이미 결정된 거죠. 12월 1일 날 연준의 QT 양적 긴축이 중단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QE가 진행되는데 이 QE 양적 완화의 속도가 어떨 거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변수가 일단은 가장 큰 변수라고 할 수 있고 여기 플러스 한다면 12월에 FOMC 금리 인하 부분. 근데 이거는 좀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진행되는 거는 모니터링 하면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관들에게는 이조차도 좋은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믹스가 되면서 지금 아주 선혈이 낭자한 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속도의 문제는 있지만 요것이 결합이 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90%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신문에서는 쉬쉬하고 있는데 연준은 앞에서는 그러죠. 이 위원 저 위원이 돌아가면서 신문에 미디어에 대놓고 뭐 금리 인하가 12월 금리 인하가 보장된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발설을 흘리지만 뒤에서는 어떠냐면요. 소파 이자라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연준이 책정해 놓은 이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도가 있어요. 그런데 은행들이 연준으로부터 이 이자를 내고 이걸 갖고 가는데 이게 싫다는 거예요. 지금 형국이. 그래서 오히려 연준이 책정해놓은 그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내면서 연준의 돈을 은행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벌써 이번 달 들어와서 두 차례 거쳐서 몇십조 단위의 돈을 끌어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은행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들다? 돈이 씨가 말라. 연준이 제시한 이자와 속도로는 만족을 못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유동성에 씨가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 이자를 주고 갖고 가는 거죠. 이거를 연준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금리 인하 안 한다고요? 그러면 은행 다 망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연준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뭐 좋게 말하면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목적 때문에 오히려 경제, 거시경제 불확실성을 오히려 더 높이면서 시장을 망가뜨리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연준의 이런 이중 플레이에 대해서 유심히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90%가 넘는다. 은행을 망하게 할 거면 물론 금리를 동결하겠죠. 근데 은행을 살려내려면 시중 유동성을 최소화 정상화시키려고 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은 좀 일찍 뜨겠죠?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12월에 뜬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바이노 알트코인들은 내년 상반기 중, 1월, 2월, 3월 상반기 중에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우리 시바이노 홀더분들 좀 인내심을 가지시면서, 요 재무부 TGA, 지갑, 그 다음에 연준, 양적완의 속도,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내년 상반기 1분기, 기대를 하면서 인내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해서 우리 시바이노 재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이 모든 거를 무시하더라도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이 암호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장을 하면 오히려 암호화폐를 통해서 돈을 제대로 버는 사람들은 물론 차트도 보고 거시경제도 보고 하지만 가장 1차적으로 핵심적으로 보는 게 그 암호화폐를 발행한, 제작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재단의 정책과 재단의 상황들을 보거든요. 재단의 어떤 정책들만 봐도 우리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그중에서 우리가 많이 보려고 노력하는 것들은 락업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락업의 해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재단이 얼마나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특히 만약에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함에 있어서 재단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짤막하게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단 락업 해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이제 락업 해제라고 하는 거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초기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할 수 없도록 물량을 잠가두는데 이거를 풀어주어서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락업 해제 이후에는 대규모 물량이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가격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점은 락업 해제 직전의 모습입니다. 락업 해제 후에는 대부분 급락이 오거든요. 그렇지만 그 전에는 대부분 가격의 급등이 연출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제 세력들이 대량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수익을 보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충격적인 건 이걸 위해서 재단이나 프로젝트 측도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죠. 실제로 리플이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락업 해제 전에 가격을 뻥튀기 시키기 위한 그 시세 조작을 한 적이 있었고 이게 발각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이에 대해서 극구 부인을 했지만 모든 정황을 볼 때 사실은 이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초기 투자자들 때문이에요. 이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줘야지 어떤 보상 개념의 수익을 줘야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초기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2차, 3차 투자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기에 부풀리기, 뻥튀기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락업 해제 전에 락업 일정에 맞춰서 매수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는 겁니다. 이 락업 해제 후에는 급등 후에 급락 패턴이 옵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락업 해제 전에 매수를 해야 되고 락업 해제 후에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래야지 이제 엄청난 수익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제가 특정 경로를 통해서 이 재단 측의 어떤 락업 해제 일정을 입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 해당 문서는 기밀 문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제가 좀 모자이크 한 거 좀 양해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문서에는 이제 재단 측의 락업 일정부터 물량, 목표가까지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일정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은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 나가면 엄청난 고수익을, 대박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592-6921 010-2592-6921로 부자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 모자이크 없는 아까 보셨던 그 문서 원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언제 어디서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그 시그널이 담겨 있는 문서를 직접 핸드폰으로 PDF 형태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료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